여러분들한테 어떤 연기 코멘트를 할 때 그 사람은 그 코멘트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그 발표하는 친구한테 제가 어떤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이 자기한테 해당하는 내용인 경우, 아, 선생님이 나한테도 저런 코멘트를 했었는데 그러면 나도 저 친구처럼 저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연기를 객관화하면서 자기한테 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자기 발표 끝나고 나면 다른 친구들을 연기할 땐 아, 쟤는 연기 못하는 애니까, 아, 저 사람은 연기 잘하는 사람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 그리고 나는 저 대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어떤 대사가 됐든, 그리고 연기를 잘하든 못하든 거기선 다 배울 게 있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수업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연기를 더 좋게끔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수업할 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그만둔 지가 오래돼갖고 대학 수업 때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이나 예고에서는 뭔가 연기 수업을 하거나 그럴 때 뭐 핸드폰을 보거나 그런 일들이 없겠죠. 학교에서는 뭔가 이제 성적하고 연결되니까 학생들이 연기 수업 시간 때 핸드폰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기 학원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걸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스마트폰 그만 보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세요 라고 해도 네 하고 핸드폰을 내려놨다가 좀 있으면 그대로 다시 핸드폰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핸드폰을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스마트폰이 그 학생의 눈들을 땡기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이렇게 학생들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못 떼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연기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안 되겠죠. 연기 수업을 할 때 그룹 레슨을 하잖아요.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6명이든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서 연기 수업을 듣게 되는데, 자기가 발표하고 나면, 그러니까 연기가 맨투맨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발표하고 나면 나는 연기 수업이 끝났다 하고 생각해서 스마트폰을 보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볼 때 뭐 시간을 잠깐 확인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정을 확인하거나 그렇게 잠깐씩 보는 건 저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이제 수업 시간 때 스마트폰을 가끔씩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근데 연기 수업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발표를 할 때 내내 스마트폰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연기 수업이 3시간이라고 했었을 때 자기가 발표하는 시간이 뭐 30분, 40분 된다고 했었을 때 자기 발표 끝나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그럼 나머지 2시간 반? 한 2시간 넘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연기 수업할 때 잡념을 버려라, 자꾸 딴 생각하지 마라, 연기 수업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잡폰을 버려라, 좀 핸드폰 좀 손에서 내려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연기 수업할 때 딴 걸 할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발표하면 그 발표하는 사람의 연기를 보면서 아, 선생님이 저 친구한테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그리고 저 친구가 그 코멘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그게 되게 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다른 사람들의 연기를 보지 않으니까 그게 본인의 연기 발전에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긴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리고 이제 뭐 예고나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보면 누군가 연기 발표할 때 둘이 키키키키 떠드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혼내고 그만 떠들어, 이런 식의 이제 주의를 주고 했었는데, 요즘은 떠들지는 않아요. 떠들지는 않는데, 아, 물론 떠들기도 한다. 스마트폰 보고 재밌는 게 있으면 옆에 친구한테 같이 보면서 막 웃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근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스마트폰 자기 혼자 보면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기 수업을 3시간 듣는다고 했었을 때 2시간 반은 죽은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 수업 시간을 100% 활용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연기 발표가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지적받은 걸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요. 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메모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에다 메모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저게 저 친구가 스마트폰에다 메모를 하는 건지 아니면 딴짓을 하는 건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뭐 스마트폰에 메모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자기한테 주어진 대사에다가 그 밑에다가 아니면 여백에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지적한 걸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메모를 하고 났으면 다른 사람들이 연기를 봐야 돼요. 좀 아까 선생님이 자기한테 지적했던 내용들을 곱씹어 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코멘트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코멘트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연기하는 거 보면 그 연기 안 되는 게 잘 보일 거예요. 뭐 어미가 뜬다든가 끊어있기를 못한다든가 아니면 호흡이 급하다든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감정 처리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여러분들이 밖에서 보면 이렇게 다 보여요. 그리고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거 선생님이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쟤는 저걸 왜 이해를 못하지? 저걸 왜 못하지? 답답하네. 나는 선생님한테 굉장히 어려운 지적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게 객관적으로 인식이 안 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나는 내 스스로가 납득이 되지만, 쟤는 되게 쉬운 걸 지적하는데 왜 저걸 못하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대사 갖고 여러분들이 소리는 크게 내지 말고, 수업 중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니까 소리는 크게 내지 말고 중얼거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소리를 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저 친구에 안 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중얼거리듯이 대사를 해보면요, 감정 몰입도 쉽고 나는 뭔가 연기가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되는데 저 친구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근데 그 똑같은 대사 갖고 여러분들 선생님 앞에 세워놓고 너도 한번 해봐 그러면 그거는 또 이제 못합니다. 왜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할 땐 다른 긴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그 안 되는 부분을 갖고 나 혼자 중얼거려 보면은 그때는 뭔가 되게 집중도 되고 몰입이 되는 것 같은데 앞에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표 끝나고 자기 자리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연기를 보면서 혼자 조그맣게 중얼거리면서 내 감정에 몰입을 해보는 거예요. 내 감정에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잘 될 거예요. 다시 앞에 나가서 하면은 잘 안 되겠지만 그 순간에 잘 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의 대사를 또 해보면 그것도 또 잘 될 거예요. 물론 이해가 안 되고 아직 표현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혼자 이렇게 따라해보면은 내가 앞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잘 되는 느낌들이 들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코멘트를 할 때 그 코멘트가 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코멘트를 할 때 선생님이 아까 나한테 저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근데 나한테 얘기할 땐 내가 연기를 객관적으로 인식을 못했었으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표현이 안 됐었는데 제가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러면 저 친구의 대사를 갖고 내가 따라해 보는 거죠. 물론 당장은 안 될 수가 있지만 그걸 계속 곱씹어보면서 연습을 하면 아까보다는 내가 앞에 나가서 발표할 때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는 어떤 느낌들이 들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 제자 중에 하나도 자기 연기 발표 끝나면 개인 연습한다고 항상 나가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이제 연습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다른 친구들의 연기를 보더라고요. 근데 왜 개인 연습 안 하고 들어와서 보니? 그랬더니 쌤, 저 혼자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연기할 때 선생님이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를 보면서 제가 그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그거를 제가 혼자 읊조려보고 그걸 따라해보고, 그래서 선생님의 코멘트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자기가 몸으로 깨닫는 게 더 필요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의 연기를 보면서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자기를 객관화하는 훈련들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연기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연기 코멘트를 할 때 그 사람은 그 코멘트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말로는 대충 어떤 건지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그 발표하는 친구한테 제가 어떤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이 자기한테 해당하는 내용인 경우, 선생님이 나한테도 저런 코멘트를 했었는데 그러면 나도 저 친구처럼 저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연기를 객관화하면서 자기한테 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아까 선생님이 나한테 설명을 해줬었을 땐 뭔가 애매모호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의 연기를 보고 선생님이 코멘트를 하는 걸 보면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의 결과물들이 쌓이면 여러분들의 연기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겠죠? 근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자기 발표 끝나고 나면 다른 친구들을 연기할 땐 쟤는 연기 못하는 애니까, 저 사람은 연기 잘하는 사람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나는 저 대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어떤 대사가 됐든 그리고 연기를 잘하든 못하든 거기선 다 배울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면교사, 즉 쟤를 비추어서 나의 교사로 삼는다. 이게 배우가 되려는 사람한테는 되게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제가 예고에서도 오랫동안 연기를 가르치고 대학에서도 연기를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수업 시간 때 딴짓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연기를 집중해서 보고 그걸 따라했던 친구들, 그리고 수업 끝나자마자 자기 연기 연습을 반복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연기가 되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보다 빠르게 보다 정확하게 연기가 좋아지고 싶잖아요. 그리고 보다 빨리 스타가 되고 싶죠. 근데 왜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죽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런 걸 보면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전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연기를 배우고 중학교 3학년 초반까지 연기를 배웠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다른 사람들 연기하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메모도 하고 다른 사람들 연기하는 거 보고 제가 따라해보기도 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 소중한 연기 수업 시간을 그런 식으로 죽이는 걸 보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때 저는 계속 지적을 하죠.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상대방들 보세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들도 모르게 다시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여기에 귀신이 붙었나봐.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보게 되는 어떤 마귀에 쓰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연기를 집중되게 할 수 있고 집중력을 키울 수 있으려면 잡념을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잡폰을 멀리 해야 됩니다. 물론 핸드폰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굳이 그 아까운 연기 수업 시간에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고 인스타를 보고 유튜브를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된 연기를 하고 연기를 보다 빠르게 좋아지게끔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연기 수업 시간에 임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제가 연기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꾸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지다 보니까 오늘 이런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건 비단 저한테 연기를 배우는 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스마트폰에 빠져 있을 텐데 연기 수업 시간만큼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기 연습을 할 때만큼은 핸드폰을 좀 꺼두고, 핸드폰을 좀 멀리 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기,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되는 어떤 감정, 신체적인 동작,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굉장히 집중된 연기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